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에 있는 보라중학교의 교장 서미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선도 및 교육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보내기도 하셨고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기에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물론 각자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학교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공간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체험하며 생활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휘법이 개정되었으며 법이 정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설치합니다. 유치원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사를 우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침해 학생도 교육의 대상이므로 학생에 대한 조치도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은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교원지휘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침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선도 조치를 해야 하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할 사항은 선도 조치를 해야 할 학생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 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안 처리를 통해 교실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선도 조치 대상이 되는 학생은 학교 규칙이나 법령을 위반할 정도의 행동을 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 행동에 따른 잘못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도 조치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타당할 것이나 일부에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치되기에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는 선도 조치가 학생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의 처벌로만 여겨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처벌로만 여긴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는 그들의 무리에서 처벌 수위가 계급장처럼 또 다른 힘으로 작동되어 반성이나 행동의 개선보다는 더 큰 비행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선도 조치가 학생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길러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학, 퇴학 처분, 소년 통고제,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의 기준을 적용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선도 조치가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부터 인과응보적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학생에게 교육적인 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교육의 본질을 찾는 행위여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의 전 과정에서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 개인별 성향을 고려하여 조치하므로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생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일부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일 때 심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어려우며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한 번 발생한 사안이라도 선생님께 큰 피해를 주었다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개별 사안 하나하나는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도 영향을 주어 학급 전체의 안정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의 경중과 본인과 주변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사안 처리 절차에서 인격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선도 조치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지합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처리합니다. 특히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사안이 현재 처리할 학생의 선도 조치 내용을 결정할 때 선도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로서 적용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학교 규정에 있다면 인권 침해적인 규정이므로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정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에는 학생에 대해 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외에도 2개의 위원회가 더 있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인데요. 생활교육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명칭을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이 3개의 위원회 심의에서 선도 조치한 경우일 것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생활교육위원회로 학교 자치기구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속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교원지휘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됩니다. 선도조치를 심의하는 것은 3개의 위원회의 공통사항이지만 그 운영에 적용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르기에 학생 사안을 심의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지도하였더니 지도하는 선생님께 욕설을 한 경우 사안 처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생활규정 위반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하여 사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선도 조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심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개의 위원회에서 선도 조치할 수 있는 처분 종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 이하 또는 특수학생 등의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는 퇴학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에서는 선도의 종류가 그 외에도 학급 교체와 전학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더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는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고 학교 외의 조치는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에서는 부가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부가 조치할 수 있으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 선도 조치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선도 조치는 대상 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보호자 등도 함께 협력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선도 조치를 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선도 조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도 조치를 심의할 때 기계적으로 점수에만 맞추어서 심의하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와 사회봉사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나 사회봉사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가급적 단순한 노역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책임감을 회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정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침해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특히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교 내 선생님들의 협조로 솔루션 형태로 적극 교육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처음 침해 행위가 있으며 사과하고 반성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2호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이행하므로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를 조치할 때 시간에 관해서는 법령상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 시간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조치를 내릴 때는 선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 학생의 개선 가능성 등 선도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 시간을 함께 부여합니다. 이 경우는 보호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학생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한 심리적 문제 상황이 있다면 심리치료를 조치하여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호 출석정지입니다. 출석정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중 작년 45.1%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이었습니다. 출석정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분리 조치로 침해 학생을 격리시키므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사안의 경중, 학생의 개선 가능성 등 선도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출석 정지 일수를 정합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선도 조치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조치할 수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출석 정지의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기간을 조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용하여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 일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출석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가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출석 정지 기간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출결은 민정결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출석 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과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합니다. 5호 학급교체입니다. 학급교체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학교 내에서 소속 학급을 다른 학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피해 교원이 담당 업무나 학급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원의 지휘법이 개정되면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로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에서는 학급 배정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급 교체를 할 경우 다른 담임 교사가 침해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새로 담당해야 하는 담임이 거부한다면 교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에서 학급을 이동하게 되기에 아무리 비밀을 유지한다 해도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고 낙인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잘 해결하고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등 교원들이 협의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경우는 사실상 학급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석 정지 등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6호 전학입니다. 전학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을 다른 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교원지휘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학 조치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학 조치를 통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의 필요성과 전학 조치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서 정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전학 조치를 폭탄 돌리기라고 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입한 학교에서는 선입견으로 학생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크고 학생이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면서 오히려 문제 행동을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학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침해 학생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새롭게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줌으로써 현재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되어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로 비춰지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생활지도 방법이 다르기에 학생에 따라서는 새로운 생활지도 방법에 잘 적응할 수도 있기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학생의 행동의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학 조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학을 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장점을 살려볼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하고 전학 조치에 대한 비밀 보장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법령이나 사회적 시선에 치우쳐 문제 학생으로 낙인해 버리지 않도록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적 조치로 인식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학 조치를 할 때는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며 총 시간도 함께 정합니다. 치료 퇴학 처분입니다. 퇴학 처분은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학생을 학적에서 지움으로써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에 실제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퇴학 처분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퇴학 처분은 동일교 재학 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퇴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퇴학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수의 학생을 한 사람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교실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처리 과정에 따라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침해 학생도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교사도 계속 학생을 가르쳐야 하기에 이를 잘 극복하는 것은 배려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만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례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학생이 교과서를 펴지 않고 다른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을 발견한 교사는 보던 책을 덮고 교과서를 펴라고 하자 학생은 혼잣말처럼 욕설을 섞어서 공부하기 싫은데 왜 간섭이냐는 식의 말을 하였고 교사와 주변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관련 교사는 이 사안을 교감 선생님께 보고를 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관련 학생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교감은 관련 교사와 학생의 경위서를 검토하였고 서로 다르게 작성한 내용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위서에는 관련 교사로부터 수업하기 싫으면 잠이나 자든지 라는 말을 들은 후 잠을 자는 대신 독서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사안이 발생한 그 시간에 독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교사의 경위서에는 학생이 평소에도 예의 없는 말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사안이 발생한 시간에는 지도를 받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학생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수업에 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련 교사는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행동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기에 선도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교감은 관련 교사의 요구대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만 관련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을 양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학부모도 동의하여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 참석자는 사전에 양측에 상의하여 교감, 담임교사, 관련 교사,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 교권 담당 교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는 교권 담당 교사가 먼저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한 것을 보고하고 다음으로 관련 교사,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각자 의견을 말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가 이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상대방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학생이 잘못한 행동을 사과하였고 관련 교사도 학생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한 부분을 사과하고 학부모도 관련 교사에게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자녀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교사는 그 학급 수업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위한 모임을 하다 보면 다수의 피해 교원들 요구사항은 관련 학생이 해당 학급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학교에서도 해당 학생이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런 내용이 전제되는 해결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개입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상 관계가 좋아져서 마무리되는 듯 보이지만 추후 더 불만이 쌓여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학교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사안 발생 후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원래 상태 또는 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기에 상호 이해와 소통,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나 낙인 효과가 학생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 학생도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면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기본 인권을 지키며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학생도 우리가 교육해야 할 대상이기에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